안녕하세요. HLB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매년 어떻게 늘어나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HLB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HLB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은 무한 동력 장치처럼 매년 무상증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HLB 진양공 회장이 유상증자를 할 때 유튜브 영상에서 그동안 HLB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유상증자도 없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자,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해답에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채로 조달하느냐, 자본으로 조달하느냐, 그러니까 부채로 조달하느냐, 자본으로 조달하느냐인데, 전환사채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사채, 부채의 개념도 들어있고요. 전환권 가치, 자본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권 가치는 별도로 계산해서 자본 잉여금에 계상을 하고, 일반 사채는 부채, 전환사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100만원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하면은 전환권 조정 부분, 자본금 부분 빼면은 그 나머지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상증자를 해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쌓이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왜 발행하느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옵션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채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는 분명 장점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일반 사채로 조달하는 것보다 일반 사채의 전환권이라는 옵션을 플러스해서 발행하면은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보통주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그대로라면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HLB가 9만원대 위에서는 계속해서 횡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상 HLB는 횡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커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횡보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환권으로 인해서 보통주가 증가하면서 발행 주식 수가 늘고 시가총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어나고 있는 시가총액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 와중에도 기업의 몸집은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은 이제 부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주가 늘어나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환권이라는 것을 부여함으로 옵션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해서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율은 일반 사채보다 전환사채가 더 낮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 플러스 전환권 가치라고 했는데, 이 전환권 가치는 자본 잉여금에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환권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 전환권 가치는 전환사채 발행가액 마이너스 일반 사채라고 하는데, 요거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밑에 계산을 한번 보면은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매년 액면이자 3%로 3년 만기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만원, 3만원, 103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총 109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되죠. 전환사채 투자한 투자자는 3만원, 3만원, 103만원 해서 총 10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사채로 들어갔을 때인데, 전환권의 가치는 옵션의 가치잖아요. 일반 사채로 발행했을 때 조달할 수 있는 금액과 전환사채로 조달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만큼이 옵션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환권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3%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에 3%를 줘서 3만원을 줬는데, 만약에 이러한 전환사채, 전환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일반 사채로 발행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효이자율은 3%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5%로 발행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 원래는 5%짜리인데 전환권이라는 옵션을 주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적게 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투자자가 그래, 어차피 너네 전환권을 줘서 내가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액면이자 싸게 3%를 해줄게,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 2%만큼이 바로 전환권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사채로는 5% 이자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전환권을 투자자에게 줌으로써 이자를 좀 더 싸게 3%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투자자가 109만 원을 돌려받게 되잖아요. 전환사채로 발행했을 때. 자, 이것을 5%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현금 흐름을 5%로 평가해서 전부 다 더하면은 여기 보이듯이 94만 원이 나옵니다. 평가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치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 100만 원짜리 전환사채가 5%로 평가하니까 9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109만 원을 돌려받는데 현재 그 전환사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이고 현재 일반 사채가 94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109만 원을 돌려받는데 5% 이자를 받는 것이 현재 가치로 94만 원, 전환권 가치랑 3%로 이자를 주는 것이 1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환권 가치는 이 전환사채의 100만 원이랑 일반 사채의 94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54,00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전환권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요약을 하면요,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3년 뒤에 10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전환권 플러스 3% 이자로 했을 때 현재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건데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일반 사채로 5% 이자를 받았을 때 현재 가치가 94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랑 94만 원을 빼면은 그 차익 54,000원이 바로 전환권의 가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여기 109만 원은 3% 이자를 했을 때 3만 해가지고 109만 원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5% 할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면이자 3%, 유효이자 5%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차이가 순수하게 전환권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반 사채 플러스 전환권 가치가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여기 94만 원이 일반 사채의 가치고 54,000원이 전환권의 가치입니다. 이거를 합치면은 전환사채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사채로 발행했다라면은 자금이 사실 94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전환권 가치 54,000원짜리를 더 부여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니까 100만 원이란 돈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일반 사채는 부채로 들어가고요, 전환권 가치는 자본입니다.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환사채 부채, 전환권 대가가 자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전환권 조정이 또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두 전환됐을 때 전환사채 100만 원이 전환권 조정 빼고 자본금 빼고 남은 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이 요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HLB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때 요 전환권 조정 자본금 이런 것들을 빼고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환사채는 보통 이제 현금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전환사채를 상환하기에 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전환권 행사가 안 된다면은 회사에 자금 유출만 더 생기게 됩니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갚아야 되는데 갚기보다는 자본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기업이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고 부채 비율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부채인데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은 자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리픽싱입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을 더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V자 반등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나중에 또 반등을 했을 때 전환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유리하게 조건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만기가 됐을 때 자금 유출을 하지 않아도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부채가 또 자본으로 바뀌면서 재무 상태는 좋아지고 또 현금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리픽싱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때 이슈가 전환사채가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회사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매수에 가담을 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HLB를 주식 장사하는 회사, 종이 장사하는 회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때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제약 바이오는 신약 시판이 되기 전까지는 현금이 없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HLB는 그 중에서 뭐 유상증자도 있고 뭐 일반 사채도 있겠지만은 전환사채를 잘 사용하는, 그리고 진양고 회장도 어디 투자할 때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번에 HLB 제약 매수할 때도 전환사채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